이제 지지자들과의 충돌은 물론 또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공수처가 계획대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전 6시와는 달리 지지자들도 계속해서 앞으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인데 경호처는 이제 지난달 12월 31일에 영장이 발부됐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게 좀 원론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법대로 대통령 신변 경호를 계속할 거라는 해석이 더 많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영장 발부에 그 형사법 110조와 111조 그 각 1항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했다는 건데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체포영장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형사소송법 110조를 적용 제외한다라는 문구만으로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고 무효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자의적이고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의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체포적부심이든 우리 법제도가 이제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불복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지금 이 형사소송법 110조가 논란이 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인신구속을 위해서 또는 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영장만을 발부하면 족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호처를 통해서 관저에 들어가는 것조차 이 수색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는가, 출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이 수색에 대한 영장을 같이 발부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인 만큼 이 110조로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조항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법 해석을 기재한 것이다 라는 하나의 해석이 유력하게 제기될 여지가 있고요. 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영장 청구에 이런 부과되는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설사 문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이 규정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중요 지휘군들이 모두 다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소환에 불응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체포의 방식이나마 수사를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합당한 절차인데 그 체포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은데 그런 영장에 기재된 일부 문구만으로 이것을 저항하거나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영장 청구에 기재된 형사소송법의 문구로 지금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로 지연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공수처 차량이 이제 관저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을 때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까? 네,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48시간 안에 수사기관이 준비한 수사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수사는 피의자 신문의 절차로 이행될 것입니다. 체포되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서 예정된 수사 그 장소, 그러니까 가천청사로 이동하게 되는 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동숙하는 인원으로 경호처 일부가 대동하느냐 마느냐 또는 지금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조사 초기에는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의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고지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거나 변호인 참여권이 있다라든가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들을 절차를 거쳐서 예정된 준비에 대한 질문을 순차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일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것인가는 이제 차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일 뿐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 신문 절차를 이행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새벽 시간을 선정했던 이유도 보통의 경우 필요한 경우엔 야간 조사도
가능하고 이것도 피의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서둘러서 밤에 이르기 전까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이는 상황이어서요. 아마 지금 시간부터 이동을 하면 보통의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9시, 10시쯤에는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수사가 개시되면 6시, 7시까지는 진술조사로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현장 화면 보시면 경찰 기동대 병력이 지금 계속해서 관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 신분입니다. 체포가 된다면 수사기관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되면 바로 과천청사로 이동해서 수사가 개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구치소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구치소의 일정 부분 신병을 인계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사의 모든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 중인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즉시 수사에 임할 가능성이 있어서 구치소에 이제 인계하기보다는 바로 과천청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8시간이라는 시간은 또 잠을 자는 시간,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예. 굉장히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질문할 사항도 많고 확인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사가 끝난 다음에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가 지나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는 구치소에 이제 인계해서 대기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동을 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준비까지 모두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진술 조사로서 부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공범들에 대한 조사 결과 가지고 있는 증거물에 대한 분석, 그 증거물 중에는 공범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모두 확보해서 그에 관해서 이제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만 확인하겠다라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 예.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증거들은 다수 확보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근거는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영 전 방청사령관이라든가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돼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구속 예. 기소가 됐다라는 것은 구속에 족할 만큼의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공범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예. 일단 관저 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 7대로 늘었다는 소식이고 체포가 임박한 것이냐 궁금증이 더해지는데 일단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경호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문을 막는 것만으로도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실제 법적 책임을 경호처 직원들이 직접 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법에 따르는 절차에 의하지 않은 위력 행사, 유형력 행사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뭐 위력이라든가 폭행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이 폭행은 사람을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니라 유형력의 행사로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멈추게 할 정도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호법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도록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 목적의 필요 최소 한도의 어떤 제한 사항이 아닌 것을 넘어서서 경호 목적을 빙자해서 피의자의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는 직권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고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형사처벌 가능성, 징계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수처의 수사관과 관련된 집행 인력이 다수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이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이제 예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예. 이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형을 무기징역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위해 행위를 해가지고 무기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야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 피난이나 정당방위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상대방이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수사관들이나 체포 인력들은 무기 사용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관련된 예. 규칙에 예. 따라서. 그런 만큼 경호원들이 아무리 이것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력도 굉장히 지금 준비가 돼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집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경호원들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법원을 통해서 인정된 영장이라고 한다면 경호처가 무작정 이것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공수처 수사관들 지금 차에서 대기 중이고요. 곧 집행이 개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관저 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이 7대로 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경찰 병력도 3천여 명가량 투입돼서 지금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경찰과 시위대 극한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오후 늦게부터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관저 입구까지 점거를 하기도 했고 또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충돌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오늘 공수처가 관내에 진입할 때 계속해서 지지자들이 막아서게 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정치적 의견 표명을 위해서 이렇게 거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이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이 질서 유지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이나 폭행 행위로 이렇게 경찰의 질서 유지권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집시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야간까지 경찰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뛰어내린다거나 신체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체포된 일부 시위자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이 단순히 어떤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폭력적인 행동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즉시 경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특히 이렇게 어떤 폭력 사태의 소요를 이제 유발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자체도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체증해서 경찰이 과거의 전례를 보면 기소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각에 건강까지 해치면서 어떤 무력 행사라든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지지자들 그리고 또 반대자들까지도 모여서 격한 대치도 예상이 됐는데 일단은 뭐 관저 입구에 공수처 차량이 한 대가 늘어서 8대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2024년 마지막 날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주목이 됐는데 당초 주말은 인파가 몰려서 충돌 위험이 커질 것이 우려가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체포 기한 마감 당일인 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을 오늘 오전에 이른 시간에 영장 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가 되기 전부터 이 경찰 버스가 대규모로 한남동 관저 앞 도로로 진입하면서 경찰 병력이 집중이 됐습니다. 3천여 명의 병력이 이동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이 한남초등학교와 한남고관차도 사이에 우측 2개 차로 이상의 경찰 버스가 배치가 됐고 현재는 날이 밝은 상황입니다. 많은 시위 인파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새벽부터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현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고요. 일단은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수색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수처가 이 새벽 시간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이 관저 앞에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단 관저 앞에는 그제 또 어제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시위자들과 탄핵 찬성 시위자들이 며칠째 뒤엉켜 있던 상황입니다. 예.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밤샘 농성도 이어갔거든요. 예, 전날 시위자들 간 또 경찰과 시위자 간 큰 충돌이 있었던 만큼 공수처는 아무래도 이러한 물리적 충돌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살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체포영장 발부 후의 과정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 기자 정리해 주시죠. 예,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지난달 31일 화요일입니다. 새해 앞두고 이뤄졌고요. 새해 첫날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결국은 유력시된 거는 2일인 목요일 어제고요.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 몰라서 관저 앞에 하루 종일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결국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관저 앞에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그러니까 찬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 물리적 충돌 등 안전 문제를 상당 부분 고려해서 공수처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인 6일 만료되는데요. 예. 6일은 또 만료되는 날이라서 공수처 입장에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 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또 주말은 관저 앞의 집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요. 따라서 결국엔 평일이면서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덜 모인 오늘 새벽 시간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수처가 오늘 6시 14분에 과천청사를 출발해서 1시간여 지난 조금 전 7시 15분에 관저 앞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이 차벽으로 관저 입구를 막아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공수처가 현재 모여서 관저로 직행하지 않고 인근 집결지에서 경찰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이 지원을 받아서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라고 하는데 손정혜 변호사, 이게 경호처가 관저 입구를 차벽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충돌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출입 통제 제한 조치는 경호 목적의 필요 최소한도에 하는 행위만 그쳐야 되는 것이 경호법의 취지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발부를 위해서 출입을 하는 사람을 출입 통제할 권한이 있느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벽 설치 행위는 위법하다라고 평가될 가능성 매우 높고요. 네. 이것이 어떤 지휘부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차벽을 설치했다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해야 되고 이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 차벽 설치 행위가 위법 행위로서 위법 행위를 제거하고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기관들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현재 차벽까지 설치했다는 것은 모종의 계획하에 이렇게 출입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어떤 조치들을 행했다고 하는데요. 매우 좀 안타깝고 좀 실망스러운 처사입니다. 네, 지금 경찰 관저 인근에 45개 기동대, 한 2,700여 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돼서 경찰이 경호를 하고 있고, 관저 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은 그러니까 공수처 관련 차량이 8대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과천청사에서 5대가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관저 앞에 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은 8대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현장 전원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호차가 차벽으로 관저 입구를 막아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대치 장기화의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궁금한 건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지, 이 체포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좀 보여질 수도 있을까요? 네. 공수처장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겠다 이런 말도 했죠. 내부까지는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예를 들면 포승줄이라든가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국내로 송출되는 것은 어떤 국민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만큼 어느 정도의 어떤 대치 상태가 끝나면 스스로 내가 가겠다, 이동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가 과거에 많은 대통령들이 우리의 헌정사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모두 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했고 형사재판 받았고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형사재판 절차들을 다 따랐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치해법권을 입증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원의 명령을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국민의 입장으로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어떤
그 절차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용차가 수대가 들어갔다는 것은 혹여라도 발생한 대치 상황에 인력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경호 목적상 여러 차를 분산해서 이동을 하면서 경호 목적으로 교통상의 어떤 위해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차량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서 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카메라에 담기진 않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것이 노출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을 훼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 송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동훈 공수처장이 예의를 갖추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초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뭐 수갑을 찬다던가 이런 장면도 보여질 수도 있을 거로 그동안은 그랬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체포하려고 하면 다 도망가거나 또는 이제 저항하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 있죠. 하지만 네. 잦은 포기하고 순순히 따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신분이 대통령인 만큼 실제로 포승줄이나 수갑을 채우지 않을 겁니다.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줄을 한다라는 개념은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도망갈 염려 때문에 이렇게 신병을 이제 구금하는 조치로서 이제 하는 것인데 예. 대통령이 도망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위해서 신변이 이동하는데 이제 인력을 파견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경호처와의 대치나 경호처의 대화가 풀려서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까지 기관들이 이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가주십시오라고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설득해서 대통령이 결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하는 것이 예.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육교 위입니다. 경찰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는 저 육교 위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한산한 모습이죠. 경찰들의 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은 차량 통제가 경찰 버스가 보이면서 차량이 굉장히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제 집행이 곧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현재까지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혜준 기자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오전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서 오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관저 앞에는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이 경찰의 경력 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기동대를 태운 버스 수십 대가 추가로 투입돼서 관저 앞을 속속 메웠고요. 또 관저 앞에 3개 차로 중에 기존엔 관저와 가까운 3차로 1개 차선만 진입을 막았었는데 지금은 3개 중 2개 차로의 진입이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예. 또 관저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약 1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밤샘 농성을 벌인 지지자들은 영하권 추위에도 은박지로 몸을 감싼 채로 밤새 관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배치 경력이 늘면서 이 관저 쪽으로 더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경찰이 막아서면서 한때 조금의 충돌도 빚어졌다는 취재기자 전원도 있었고요. 이 바리케이트가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새벽 시간 처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어제는 뭐 당초에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위대 여럿이 관저 앞쪽으로 진입해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눕기도 했고 팔짱을 끼면서 버티는 모습 속에 경찰이 5차 해산 명령을 내린 끝에 끌어내는 일까지 있었는데 오늘 오전 이른 시간부터 많은 경찰 병력이 투입이 되면서 관저 인근에 45개 기동대 2,7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관저 앞쪽으로 공수처의 차량이 이동하는데도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좀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바리케이트가 2중 3중으로 처진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 경호실 측에서 이 차벽을 세웠다라는 속보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거 확실한 이 경호처 측에서 세운 건지 어떤 건지는 확실하게 전해져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호처 측과 이 공수처 측이 이 원만하게 진입과 관련한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빚어질 충돌이라든지 장기적 대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고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오늘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서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110조는 수색에 관한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군사상 필요나 그 비밀 유지에 굉장히 필요한 장소를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과거에 윤 대통령에 대한 관저 CCTV라든가 이동 동선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경우 2번에 걸쳐서 이것이 이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실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례가 있는 만큼 공무상 필요 에 의한 부분은 이제 수색이 제한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단서 조항으로 이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기재했던 영장 전담 판사의 의견과 생각은 이것은 어떤 물건을 수색하기 위해서 공무상 비밀을 해치는 어떤 수색 행위가 아니라 이 실제 관저 내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거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그 장소를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들어간다는 건 수색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공무상 어떤 비밀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경호처장이나 그 최종 승낙권자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네. 그런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영장이 무효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설사 그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체포 적부심으로써 정해진 절차 내에서 이제 다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체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단기간에는 체포영장의 어떤 위법 불비를 이제 주장을 하지만 나아가서 구속될 수 있고요. 내란 내한죄는 무기징역 사형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형이 선고되면 그 수많은 절차 하나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적인 문제를 어떤 법률적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모두 다 이제 이걸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질은 어디 가고 지엽적인 절차만 다투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서 예. 체포라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네. 수사라는 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네. 이미 한 달이라는 시점이 경과된 점에 있어서는 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통해서라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여러 차례 거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헌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는 헌법 소의 의지가 없다라고 평가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책임감, 사명감에 따라서 내가 과거에는 통수권자로서 행정부의 최고 권한자이지만 지금은 수사기관이 나와서 수사 받으십시오 하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지위입니다. 이것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의 수사, 재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관저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먼저 경찰과 협의를 하는 건가요? 일단 저기 지금 방해물로서 차량이 차벽처럼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 저 예. 차량을 제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누군가는 이동을 해달라, 이동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저 차량을 제거하지 않고 차량이 진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카메라에 잡히는 불상사도 잡힐 가능성들이 예. 있는 거죠. 예. 그런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 길을 비켜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경호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관용차에 타는 방식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지지부진한 협상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호처에서도 대통령의 의견이 그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품격과 우리 외신에서 보는 국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예. 이 무력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끌어내고 또 서로 이제 몸싸움을 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자진해서 나와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현재 이 관저 입구를 막고 있는 차벽 제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는 이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게 체증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경호처들이 저런 행위들이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해석된다라고 한다면 저런 발언과 행위 모두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체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지금 대통령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법원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때 이렇게 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한 어떤 주장을 염두해서 모든 것을 녹화하고 녹음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재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체증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진입 시도를 위해서 경호처와 협의 중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경호처의 차벽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촬영을 하면서 체증을 하는 듯한 현장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저 차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출입 통제 목적으로 세운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예. 출입 통제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어떤 예.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차벽은 경호 목적에 해당하느냐, 이 차벽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에 대한 공무집행이 방해되느냐, 그 양선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되는데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의견이 다르면 차후에 법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위법한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호처도 지금 쉽게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저 차벽 우리 경호처가 설치한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네. 현재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차벽 저 차 주차한 부분 지금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은 공무집행 방해이다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경호처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 만약에 차벽 제거 요청을 했을 때 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무력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범죄수사 규칙, 경찰관 직무집행 규칙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을 살펴보면 체포 과정에서 저렇게 적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거나 폭력적인 행사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실력 행사를 통해서 그 위법 행위를 제거하거나 신체에 여러 가지 이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설득하고 협의해서 저 상태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 공수처에서 관련된 어떤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저 차량을 강제적으로 이제 배제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예. 다만 현재로서는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충돌이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이 체포영장 외에 수행영장을 같이 청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이외에도 이 수색을 한다는 건데 어떤 부분을 좀 채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요번에 나온 수색영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신구속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색영장일 뿐 물건에 대한 어떤 그 대물적 강제처분의 목적으로 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설사 공수처 인원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간절히 막 수색을 해서 그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는 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유일한 목적은 윤 대통령을 안전하게 공수처의 수사 장소로 인계하는 부분에 대한 공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공수처와 경호처 간 대치가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장 집행 시한은 오늘 6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만약 오늘 실패하고 6일까지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절차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저는 지금 보지만 지금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서로의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저 주장을 경호처에서 굽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내에도 무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오늘 집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런데 유효기간 내에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재차, 2차, 3차, 4차를 계속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것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같고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과거에 수사 없이 바로 구속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 기소할 만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수사를 거부하는 피의자의 어떤 주장을 계속 들어주고 절차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아예 이제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수많은 인력에 대한 공권력을 낭비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상의 어떤 충돌 우려까지 제기하면서 나오지 않는다. 사실 대통령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느 순간은 국민들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또는 경호처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아직까지는 해봅니다. 예, 공수처 현재 영상을 촬영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설득 중인 상황인데요. 수사관들이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있고 관저 정문 앞까지 몇 걸음 전진을 했습니다. 바로 관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저희가 지켜보게 되겠는데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제시한 이 사본을 교부하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에는 사본을 교부하고 관련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구두로 고지하고 변호인의 선임할 권리라든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면에서 이렇게 영장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관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절차에 대한 일부 협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화면상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들이 관저 정문 앞까지 전진을 하고 있는 모습, 관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경호처와의 협의를 하고 있다가 공수처 관계자들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호처와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냥 그 경호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틈새로 들어갔는지는 지금까지 확인은 되지 않는데요. 지금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 막는다고 하더라도 막는 행위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고 위법행위에 굴복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나름대로의 계획과 지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경호처가 설득되지 않으면 경호처의 의견을 따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만큼 지금 일부 인원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이고 나머지 인원들도 들어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수처 그리고 경찰 인력 20여 명이 조금 전 관저 정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진입한 모습 보셨는데 그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바로 드러날지도 궁금한데요. 예,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했고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공수처 차량 8대가 관저 앞에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수처 차량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공수처 직원들, 경찰 인력까지 한 20여 명이 관저 정문을 통과한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곧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상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경호처와 공수처의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어떤 물리적인 대치 없이 자연스럽게 관저 안으로 진입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공수처에서 경호처에 좀 어떤 얘기를 좀 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렇게 막아서거나 차량 통제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직권남용으로 현행범 체포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경호처도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호처를 설득해서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체 인력으로 이 신병 확보를 하겠다라는 공수처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동원된 경찰 인력도 상당한 인력이 지금 배치되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인력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공수처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경호처의 의견과 상관없이 공무집행의 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수의 인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물리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끌어내는 조치보다는 이 대통령실에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관저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상대로 또다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오고 또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 그러니까 어떤 포승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자진해서 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이중의 작업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간사의 공지에 따르면 대변인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라고 알려왔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네. 현장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공수처와 경찰 인원이 20여 명이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손종혜 변호사, 그렇다면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체포영장은 관련해서 영장에 기재된 내용들을 이제 피의자에게 설명하고 교부하고 그 사본을 이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고지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디로 이송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요 설명을 한 후 신체를 보통은 결박해서 이동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신체의 결박이 이번 사건에서 있을지 없을지는 예견하기 어렵고 일단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를 고려해서 신체의 예. 결박 조치 없이 그대로 이제 신병을 확보해서 이 관용차 가지고 온 차량 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체포영장은 그야말로 수사의 어떤 소환에 필요한 이 신병 확보이기 때문에 48시간 동안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기간 안에 수사를 개시해서 휴식 시간과 또는 이제 잘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인 선임계가 들어있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공수처 수사 당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측에서 이 변호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라고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실제 수사의 개시 시점은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신병 확보된 이상 수사기관의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간혹 수갑과 포승줄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관련된 규칙은 도주하거나 자살하거나 폭력적인 행사가 예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갑이라든가 포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포승이라든가 수갑은 채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주변에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거나 누군가 폭력적인 사태를 발생을 시키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강제적인 조치는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됐습니다. 지난 12월 31일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했고요. 영장 집행 시한은 1월 6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집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게 어제 오후 그리고 오늘 오전이었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왼쪽이 바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입니다. 그럼 저희가 법조팀 진기훈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현장 상황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진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전해지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8시 7분쯤 이제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실 오늘 오전 이른 시간부터 계속 이제 공수처가 집행 준비를 시작을 했고 또 6시 14분에 공수처에서 차량 5대가 출발을 해서 오전 7시 10분쯤에 관저 인근에 진입을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런 시간까지도 사실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 집행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좀 말을 아껴왔고 공지를 하는 그 시점이 이제 집행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왔는데 이제 조금 전 오전 8시 7분쯤을 기로해서 집행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밝혀왔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른 새벽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탄핵 반대 집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 집회를 벌여왔고요.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는 500명, 그러니까 보수단체 회원들이 500명으로 오전 5시 40분 기준으로는 그렇게 집결을 했다고 이렇게 비공식 추산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숫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래서 경찰들도 이제 이 일대 경비를 위해서 45개 부대를 배치해서 2,700여 명의 경력을 지금 투입해 놓은 상태고요. 버스도 135대를 지금 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오전 7시 36분 정도 기준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속속 공수처 인원들이 관저 안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이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맨편에 보고 계신데 8시 7분쯤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사실 이제 이 체포영장과
같이 발부된 게 수색영장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관저가 일반 공간보다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대통령을 실제로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또 수색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래서 같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제 영장들이 집행이 되면 아무래도 뭐 원래는 피의자가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이동을 하면 수사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예. 이건 통상의 경우이고 사실은 뭐 탄핵 소추로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호처 등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윤 대통령의 이동을 뭐 결정을 할지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런 시간들이 조금 아무래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윤 대통령은 과천 정부청사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17km 정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뭐 대통령 그 경호처 등의 그 교통 차량 통제 등을 거친다면 예. 10여 분 정도면 도착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공수처는 공수처 과천청사 5동의 3층 영상조사실에서 일단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일단 이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예. 다만 윤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거부한다면 뭐 이거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추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는 또 100여 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를 해놓고 막판까지 검토를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48시간이 이제 주어지는 만큼 이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뭐 석방을 할지 이 추후 절차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간이 지날수록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더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 50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출근 시간까지 맞물리면서 이 한남동 관저 일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공수처와 경찰 인력 20여 명이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한 상태인데요. 관저가 이제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 들어가게 된다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색영장이 같이 발부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상의 경우는 피의자를 체포하러 나갈 때 피의자의 집을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찾아서 결박해서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예.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수색영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관저 내부를 수사관들이 막 돌고 이렇게 대통령을 숨바꼭질하듯이 찾는 것은 사실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죠. 저는 그렇죠. 관저 입구 앞에서 누군가가 윤 대통령과 모종의 연락과 소통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 계시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사관들이 지금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관용차로 이렇게 경호처와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설득해서 윤 대통령이 관저 내부에서 입구까지 나오는 장면들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 경우에 안과 모처에서 나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은 공수처나 경찰 수사관들이 어떻게 보면 대인적 강제 처분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 대통령을 끌어내는 장면까지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대통령이 어떤 상황인지 현재 알 수 없으나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국격의 품위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온전한 신체 상태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제압되지 않는 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관저에 일단 진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다시 공수처와 경호처에 대치가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일부 고성도 들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했습니다만 아직 순차적으로 상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도 경호처 인력과 공수처 인력이 예. 지금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호처가 계속 원칙적으로 경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경호처가 와의 마찰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예. 경호처는 계속 이제 그동안의 다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도에도 이제 형사소송법과 이제 경호처법 등을 들어서 압수수색과 이제 이런 시도들을 막아온 전례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러한 뭐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번 수색영장에 이렇게 발부된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예외로 적용으로 한다. 이게 이제 군사상, 예.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지역에는 압수수색을 뭐 제한한다 이런 내용의 조항인데 이러한 조항을 예외로 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제 단서를 달았지만 아무래도 또 이제 경호처법 도 있습니다. 뭐 사실 필요에 따라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 또 경호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조항들을 토대로 해서 아직까지는 좀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개시했고요. 공수처와 경찰 인력 20여 명이 관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관저 안으로 진입해서 다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 중인 상황인데요. 이 대치가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께죠. 1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A4 분량 한 페이지의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 보고 있다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지지자들이 몰려들기도 했죠. 오늘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이 좀 더 몰려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사실 어제 상황만 봐도 이제 오늘도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들 것은 충분히 예상이 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어제 상황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원래는 보수 집회 쪽에서 신고된 인원이 3,000명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경찰이 비공식으로만 추산한 인원이 11,000명까지 불어났었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외 여론전의 한 방편으로 이러한 서신들을 전달하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도모해서 물리적으로 일단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조금 막아보려는 이러한 의도로 좀 해석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사실은 이 3,000명이 신고가 되어 있었고 12시 정오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집회가 이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뭐 진보 단체에서도 그러니까 좀 탄핵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탄핵 찬성 집회 입장에서도 예. 이제 맞불 집회를 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수와 진보 쪽의 집회가 격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경찰이 5차례 해산 명령까지 내리는 해산 요구까지 네. 내리게 되는 이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엔 오후 4시 36분쯤에 강제 해산 조치를 해서 이제 일부 집회자들을 끌어내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탄핵 찬성 시위대에 난입한 탄핵 반대 시위자 2명이 연행되기도 했고요. 예. 또 일부 또 집회자들이 팔짱을 끼고 누워서 이렇게 도로를 예, 점거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현재 경찰이 이른 시간부터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됐습니다. 오전 5시가 되기 이전에 어두운 시간부터 진입을 하면서 현재는 경찰 45개 기동대 2,700여 명이 투입돼서 바리케이드를 쳐서 집회 인원들이 그 안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인원이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이 장외 서신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장을 좀 아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뭐 장외 여론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장외 여론전뿐만이 아니라 사실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도 지금 최대한 강구해서 이 수사와 재판과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려고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러한 법적 조치들을 해 나가면서 이제 이런 뭐 작업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지금 당 차원에서 비호를 해서 나선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추후에 수순이 되거나 예. 하는 것으로 좀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그 앞서 저희가 언급해드린 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와 관련해서 영장 발부 시에 이것이 예외된다라는 것을 명시가 됐지만 이제 법원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판사가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장의 효력과 관련해서 당사자나 뭐 국민의힘이나 정치권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예. 우리 사법 시스템은 그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있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다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집행하는 체포영장 자체를 누군가 무효라고 우리 사법기관이 판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불이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 의견은 분분하나 대체적인 의견은 그런 조항만으로 이것을 위법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오히려 해석상 선언적이고 확인적 의미로 규정을 해석한 내용을 담은 것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호처의 반발과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인적 강제 처분으로 대물적 강제 처분에 적용되는 조항을 배제하는 조항을 확인의 의미로 넣은 것인데 이것을 빌미로 담당 판사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시킨다라는 반론이 오히려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영장에 기재된 그런 조문이나 이런 부가적인 문구로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내가 무죄거나 내란죄를 범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합법과 어떻게 보면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절차 시스템 안에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절차를 지연하고 시간을 지연한다고 했을 때 그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면 그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정당성이 있으나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규칙에는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수사기관의 임무가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그것을 즉시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법 규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법 시스템 그리고 이 수사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대통령 측에서 있어야 된다. 더구나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체포와 검찰의 어떤 구속영장을 집행한 집행기관의 수장이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어떤 요청을 나는 나갈 수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대체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법 시스템 내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현장 상황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이 조금 전 모습인데요. 수사관들이 관저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인력 20여 명이 관저를 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저 안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다시 대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 진입했지만 건물 내부로 들어가진 못해서 본격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아까 잠깐 전해 주셨는데 어제 경찰 비공식 추산 지지자들이 11,00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죠. 조금 전 화면을 보시면 해가 뜨고 나서 확연히 지지자들의 수가 늘어난 것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돌이 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수사의 주체와 관련해서 초기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본래적으로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한데 예. 현재 공수처의 주장은 공주본 형태로 경찰, 군검찰, 공수처가 지금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직접적 관련 있는 연관된 수사를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영장이 발부된 여러 가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번에 체포영장을 통해서 법원이 수사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만큼 공수처가 대통령이 수사를 하는데 법적인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나아가서는 검찰과 수사의 주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을 때도 검찰이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범위를 이제 공수처에 이제
이양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인 수사의 정점은 검찰이 10일간 수사를 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수사의 주체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최초의 수사 주체 간에 어떤 교통정리되지 않은 혼선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능한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연시키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경찰이 소환 조사를 응했을 때 경찰에 나와서 수사를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은 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 수사 주체의 논란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엽적인 어떤 주체 간의 어떤 다소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실제로 이 내란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에 대한 헌정질서 파괴범으로 불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수사 주체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그 범죄의 중대성과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오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의 주체가 공수처만이 아니라 이미 공수처에는 수사기관과 군검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수사와 관련한 적법성, 위법성 논란이 일부 있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수사기관이 뭔가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돼서 수사의 어떤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예단을 가지고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절차들을 기다리고 법원의 결정을 묵묵하게 이제 국민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공수처와 경찰 인력 20여 명이 관저 내로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건물 내부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본격 집행은 아직인데요. 공수처와 경호처가 관저 안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치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공수처가 뭐 24시간 동안도 기다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몇 시까지만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48시간,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이제 그 6일까지로 기재가 예,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형식 논리적으로는 6일까지 대치하고 기다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은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렇게 대치된다라는 것은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득하고 관련된 공무집행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위험성까지 여러 차례 재차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해서 이것을 무력으로 막는다고 한다면 경찰 공권력이 작용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상의 권력 행사로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2시간 기다리고 5시간 기다리고는 상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충분한 설득과 소통을 위해서 한두 시간 정도는 대기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의 공권력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그 상황까지 예정해서 지금 공조본에서 수사 인력이 파견되고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 내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겠다는 이 오동훈 공수처장의 말도 있었고요. 저희가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조금 전에 수사관이 관저로 진입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직 진입을 완전하게 한 것은 아니고 대치하고 있다고 합니다.